최근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일 보도되고 있는 심석희 선수 관련 폭행 사건, 그리고 이제는 선수에 대한 성폭행 이야기까지 정말 참혹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친구에게 어째서 이런 아픈 일들이 벌어졌어야만 했나 하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기사를 보니 몇몇 정치인들이 해결책이랍시고 운동선수 보호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발의의 요지는 운동선수 보호 강화, 이와 관련해서 처벌 규정을 법적인 부분과 협회 차원의 부분을 강화해서 더 엄벌에 처하겠다는 내용인 듯합니다. 좋습니다. 좋죠. 법치국가에서 법의 엄중함을 강화하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재발 방지를 위하겠다는 내용치고는 다소 빈약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치가 가슴 아픈 사건과 현재 모든 사태들의 본질에 다가간 것이 맞는지가 더 의문입니다. 정말 처벌을 강화하면 이런 일들이 사라지게 될까요? 또 다른 피해자는 나오지 않을까요?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단순히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의 스포츠의 중심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엘리트 스포츠이며 학교가 중심이 되는 학원 스포츠입니다. 생활체육 클럽들이 종목에 따라 많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중심은 학교에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국위선양, 애국심 증진이라는 최대의 목적 아래 맞춰진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국가가 되었지만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심석희 양과 같은 직접적 피해자들 외에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수많은 간접적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현재는 많이 나아졌겠지만 과거부터 대부분의 선수들은 교육을 받아야 할 적합한 시기에 훈련을 이유로 필수적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고 알고 있고, 제 주변에도 그 실질적 피해자는 상당수 존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훈련을 이유로 오전 수업만 듣고, 심지어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상위 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전국 몇 위 안에 들어야 한다, 1등을 해야 한다 등의 기준과 목표를 주입시킵니다. 그렇게 그 나이에 누릴 행복과 교육을 누리지 못하는 희생을 하여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선수들에게 강요합니다. 국가대표라는 것은 선수 스스로 자부심이 생기는 타이틀이어야 하는데, 가끔 보면 지나칠 정도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라는 전제로 선수들을 몰아붙입니다. 마치 엘리트가 되지 못하면 다른 삶과 미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힘들고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도 운동하다 그만두면 뭐 할 건데? 라는 반협박에 가까운 회유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구조 안에서 운동선수로 실패를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선수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엘리트 스포츠란 말 자체가 특정 소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절대 다수의 선수들은 선택받지 못하고 중도에 낙오하게 될 것인데, 그건 각자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말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 맞으면서 운동하죠. 제가 운동선수 출신들에게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종목을 망라하고 대부분 들어본 듯합니다. 엘리트 스포츠 구조 내에서는 지도자들의 독보적 위치가 확고히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상하 관계 속에서 선수들에게는 희생만이 강요되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피해로 돌아오는 이런 비상식적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런 구조 자체가 결국 심석희 양과 같은 피해자를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성적을 내야 한다는 지도자들의 고충도 있겠지만 그 고충과 책임이 선수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적 처벌 강화와 같은 법 발의는 통과된다고 해도 이런 구조적인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을 위해 지도자들에게서 권력을 빼앗아 버려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권리를 빼앗자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말입니다. 엘리트, 학원 스포츠가 한국 체육계를 지배하는 한 그들의 권력은 작아질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 분명합니다. 클럽 스포츠, 생활체육 중심으로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스포츠가 결과가 아닌 행위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변해야 할 때인 거죠.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스포츠에 대한 접근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이런 피해자가 향후에 다시 나오지 않을 거란 기대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엘리트 스포츠는 그 고민의 범주에 들어가선 안 됩니다. 다양한 해결책 중에서도 일단 버리고 시작해야 할 구조라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자주 따내는 종목을 효자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메달을 못 따는 종목은 불효자 종목이 되는 겁니까?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문화에 따라 비인기 종목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의 나라로 대변되는 영국에서
미국의 스포츠라 불리는 야구가 인기 없는 것은 당연하듯이 말입니다. 모든 종목이 인기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성적을 위해서는 엘리트 스포츠가 답이다. 이런 식의 사고 나열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너는 금메달 딸 때 안 기뻐했냐? 라는 유치한 질문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드리자면 네, 기뻤습니다. 석희양의 금메달에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석희양의 저런 아픈 눈물이 존재한다면 그런 기쁨 따위 이제 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많은 선택받지 못한 운동선수들의 고충과 그나마 살아남은 엘리트 선수들의 말도 안 되는 희생과 피해가 전제가 되어야 획득 가능한 국위선양 금메달이라면 이제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석희양의 고백과 진술은 상상 못할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용기에 걸맞게 협회나 정부 차원은 물론이고 바로 우리도 큰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석희양과 같은 희생이 동반되는 금메달이라면 그깟 금메달 필요 없다라는 자세로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를 관전할 용기 말입니다. 그냥 메달 못 따도 기쁘게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진짜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가 또 다른 심석희양과 같은 피해를 방지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여기는 채널 2C입니다.